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체리 피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업종 대전망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네, 전국 불안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전체로 봐서 시장에서 저희가 공부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게임 인터넷주 영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일찌감치 또 내년도 업종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이미 시작된 구조적 변화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앞서서 두 분께서도 이야기를 나누시던데 내년 초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 네. 않습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있는 쪽이 이쪽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국내, 그러니까 내수 위주로 지금 전체적인 실적이 이루어진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에서 인터넷은 좀 벗어나 있다라고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광의의 좀 컨텐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컨텐츠 영역 역시도 좀 관세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게임사들도 이런 뭐 트럼프 행정부에 따른 불확실성의 우려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업종부터 볼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전반으로 보면 사실 부진하다가 연말쯤 오면서부터 외국인들의 관심 네이버 받으면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 전국 불안 요소가 카카오에는 좀 득이 되는지 카카오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두 개는 좀 차별화돼서 움직인다. 올해 내내는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차별화 움직임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동반돼서 움직일까요? 네, 이번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좀 먼저, 네.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먼저 가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주가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단의 서프라이즈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에서 광고 쪽 결국 네이버의 좀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 광고 쪽에서 서치 플랫폼과 그 안에서 이제 커머스 광고를 봤을 때 서치 플랫폼 내에서의 이런 SA, DA로 나눴을 때 디스플레이 광고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 네이버 앱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화면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노출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노출되는 콘텐츠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타겟팅 광고가 하나 노출되는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이 광고가 타겟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결국 광고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네이버의 실적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좀 홈피드 화면 내에서의 타겟팅 광고가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던 거를 고려를 하면 내년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네이버는 이 광고 쪽에서의 실적 호조를 계속 예상을 할 수 있다 보니 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좀 실적단에는 아직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 내년도 이후에 카카오도 무언가 뭐 앱 개편이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새롭게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거에 따른 신규 광고 상품을 런칭을 했을 때 뭐 실적단에 좋아질 만한 잠재력은 있다 정도가 현재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것이 전자상거래 부문 아니겠습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이 알리익스프레스 해봤어, 테무 해봤어 이런 거였는데 네. 열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이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특히나 요즘 보면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쇼핑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해주신 그 전자상거래 내에서 중국 플랫폼의 위협,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 같은 경우가 트래픽상으로 피크를 찍은 게 올해 4월, 그러니까 2분기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3분기 이후에는 조금 꾸준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가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직구 플랫폼이 올라오면서 오픈마켓 셀러들이 이런 직구 플랫폼으로 대체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는 추가로 이런 GMV를 뺏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올해보다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해주신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고성장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뭐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튜브가 유튜브 쇼핑을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런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점유율이 파격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는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기존에 1위를 하던 업체들은
사실은 중국과 미국 같은 케이스에서도 계속 1위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네이버 쇼핑 라이브, 네이버도 지금 1위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의 고성장 수혜를 네이버 역시 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유튜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카페24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GMV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0.8% 정도의 공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쇼핑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만큼 카페24에서도 영업 이익단의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내년도 후년도로 가면 갈수록 이 회사의 가장 주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중국은요. 죄송합니다. 중국 얘기. 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말씀하신 대로 좀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알리템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보면 물건의 품질 문제가 분명히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망하는 소비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통한 소액 직구와 관련된 관세 문제가 지금 부각됐지 않습니까? 지금 무관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문제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제 게임주로 넘어가 네. 보죠. 앞서 이제 인터넷주들은 전망을 저희가 들었고 게임주도 내년 전망을 꽤 괜찮게 하시는 걸로 제가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게임주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근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게임은 인터넷보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곤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안 좋아졌던 게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된다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었던 구조적 변화가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전에도 나와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비용단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그 이후에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생산성 단에 올라오면서 공급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가 2주 전부터 좀 시장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년도 이후에 또 새롭게 불어올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앱 수수료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쪽이 유럽 지역에선 이미 수수료를 인하를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구글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유럽 지역에서 수수료 인하가 이어질 거고 그리고 미국 및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충분히 저희가 수수료 인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게임사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퍼블리싱을 하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30% 정도가 이런 플랫폼 수수료,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7%로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익단의 개선 효과가 바로 뭐 공원 이익률 측면에서는 네. 뭐 10% 이상 그리고 전체적인 마진으로 봤을 때도 모바일 앱 수수료가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게임사들이 마진은 평균적으로 7% 정도가 증가되는 마진율 향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앱 수수료 인하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배제하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도 게임은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게 앞서 생성 AI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인터넷 게임 업계에서 생각보다 이직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이전 2년, 3년 전의 스토리와 다르게. 그리고 연봉의 인상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게임사들이나 인터넷 회사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미래의 인력을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뽑을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부담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서 작년도 가장 높았을 때가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부담은 35%까지 찍었었는데 네. 이번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게임사들의 평균 인건비 부담이 28%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하반기까지 가면서 이러한 인건비 부담은 25%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인건비 부담이 축소가 되는 것이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게임주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인터넷 업종과 게임 업종 각각의 또 최선호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인터넷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를 좀 최선호주,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선 네. 네이버, 중소형주 중에선 카페24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으나 이게 실적의 서프라이즈의 연장선 상에서 상승을 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네. 기저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이 홈피드 화면 내에서의 디스플레이 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걸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는 이 디스플레이 광고의 성장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번째로는 앞서 커머스도 조금씩은 네이버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네이버가 쇼핑 앱을 드디어 별도 앱으로 처음으로 출시를 상반기 내에 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트래픽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효과와 함께 GMV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서 인터넷에선 네이버를 좀 가장 지금 최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게임주는요? 게임 같은 경우는 시프트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니케라는 이 대표적인 서브컬처 게임이 글로벌에서 잘 되면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4월에 스텔라 블레이드 콘솔 작품을 출시했던 그런 게임사인데요. 내년도 2분기에 이러한 니케 중국 확장과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확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성 AI의 도입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는 게임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모멘텀을 내년도 상반기에 좀 강하게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1분기 니케 중국이 1분기에 텐센트에서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전 예약자 수나 뭐 사전 검색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강한 모멘텀을 1분기에 기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러면 내년 투자 전략을 요약을 해볼까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결국 올해보다 확실하게 회복이 얼마나 잘 특히 광고와 커머스에서 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의 구조적인 개선 효과는 당연히 전체 게임사들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그 안에서도 영업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탑라인 단에 확실히 좀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이런 탑라인의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신작 대작 출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프트업이나 아니면 다른 뭐 내년도 대작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게임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연구위원과 함께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한 내년도 전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